내가 1년에 한 번씩 울세라를 받을 거야. 그러면 더 건강한 상태로 수술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얘가 막 떡이 돼 있고? 나중에 난 절개 리프팅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리프팅을 하는 걸 생각하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동현 원장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영종 원장입니다. 친구들 안녕. 리프팅 잘하신다 그래서 리프팅을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얼굴 리프팅 종류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뭐 얼굴 리프팅은 기계로 하는 리프팅, 이제 뭐 초음파 리프팅이나 고주파 리프팅이 있고요. 실을 이용해서 하는 리프팅, 직접 절개를 해가지고 당겨 올려주는 이제 절개 리프팅,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초음파 리프팅은 어떤 거예요? 초음파 리프팅은 피부 밑 일정한 깊이에 열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직 자체가 이렇게 쪼그라들게 함으로써 이제 리프팅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부위에 콜라겐이 형성되면서 리프팅 효과가 이제 지속되는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한 리프팅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울세라라든지 슈링크 기계들 이용해서 이제 하는 리프팅이 초음파 리프팅입니다. 보통 초음파 리프팅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하고 나면 사실 붓기도 없고 멍도 없고 이제 뭐 그냥 일상생활 다 가능하거든요. 실리프팅은 어떻게 하는 거고 효과는 어때요? 제일 많이 하는 실 리프팅들은 이제 주사기에 이제 실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사 바늘을 이렇게 넣고 빼면 이제 실이 딱 장착이 되는 이제 그런 형식이거든요. 직선으로 된 실도 있고 말려져 있는 실도 있고 실 자체에 이렇게 돌기가 이제 달려 있어서 그런 실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녹는 실 많이 쓰고 있고요. 그냥 단순한 이제 일자형 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를 넣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콜라겐 형성되면서 이제 피부 타이트닝 되는 효과 정도를 얻을 수가 있고요. 돌기가 달려있는 실들 딱 올라간 상태로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지속 기간도 뭐 한 6개월, 길면 1년 이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됐고요. 대신에 이제 실이 녹으면서 반복적인 시술을 통해서 유지가 오래되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붓기나 멍이 심하진 않지만 들 수는 있어요. 이게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찝혀 보인다든지 울퉁불퉁해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시간 지나면 좋아지긴 하지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깊이로 정확하게 넣어서 잘 당겨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절개 리프팅은 어떤 거예요? 헤어라인 앞쪽부터 시작을 해서 귀 뒤쪽까지 이제 절개한 다음에 그 밑에 또 스마스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걸 또 박리를 하고 여기 이제 붙어 있는 이제 인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끊어주고 당겨 올리면 다 당겨져요. 일단은 되게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지속 기간 자체도 오래 유지되고, 반면에 수술 자체가 간단한 수술은 아니다 보니까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해요. 1, 2주 정도 붓기나 멍이 좀 있을 수 있고, 수술에 익숙치 않은 수술자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부작용도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의한테 수술 받는 것이 중요하죠. 수술 시간은 이제 뭐 제대로 하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이에요. 피부는 딱 남는 것만 딱 잘라주면 흉터가 되게 깨끗하게 남아요. 나이대별로 효과가 있고 없고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있을 수 있죠. 네, 20, 30대 초반 그런 분들은 사실 초음파 리프팅이나 뭐 간단한 실 리프팅 같은 거 뭐 하시면 되고요. 30대 이제 중반부터 40대 되면은 좀 처짐이 좀 생기니까 실 리프팅 위주로 좀 하고 이제 초음파 리프팅도 좀 할 수 있고요. 뭐 5, 60대 정도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짐이 더 심하겠죠. 그때 이제 절개 리프팅 하시면 좋은데 이게 사실 나이대별로 리프팅 방법이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처짐의 정도라든지 피부의 탄력이나 주름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20대인데도 윤곽 수술하고 많이 처지신 분들은 뭐 초음파 리프팅 아무리 하고 실 리프팅 아무리 해도 효과 크게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절개 리프팅 하기도 하고요. 뭐 5, 60대 되셨는데도 뭐 처짐 심하지 않고 탄력 좋으신 분들은 뭐 초음파 리프팅, 실 리프팅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처짐의 정도나 이제 주름, 피부 탄력에 따라서 방법을 이제 달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음파 진짜 많이 받으면 흉살이 생기는 거죠? 이제 열을 통해서 조직에 손상을 주는 거니까 흉살이 좀 생길 수밖에 없죠. 흉살이 생기지 않으면 효과가 또 없는 거죠. 네, 이게 쪼가들면서 흉살도 생기고 그러면서 콜라겐도 형성되고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 건 어때요? 내가 1년에 한 번씩 울세라를 받을 거야. 그러면 50살이 됐을 때 더 건강한 상태로 수술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얘가 막 떡이 돼 있고? 일단은 이제
그 자체가 흉 조직을 만드니까 까다롭긴 하겠죠. 예. 이것저것 많이 한 부분은 박리가 잘 돼야 되는 부분에서도 떡이 돼서 이렇게 박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뭐 그런 걸 하더라도 한다고 하더라도 수술할 때 조금 힘들고 덜 힘들고의 차이지 수술의 결과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타이트닝이 딱 됐기 때문에 음. 수술을 피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관리를 계속 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안 한 것보다는 당연히 리프팅 효과가 어느 정도는 더 유지가 되니까 그 수술할 수 있는 시기 자체를 더 늦추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네. 원장님은 그것 많이 하시지 않나요? 실리프팅을 한 사람을 절개 리프팅도 많이 하시잖아요. 녹기 전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뽑으면 쑥 빠지고요. 안 녹는 실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사실 수술하는데 방해가 되죠. 그래도 수술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실을 제거하면서 좋은 효과를 낼 수는 있거든요. 이제 절개 리프팅을 이제 하다 보면 안에 오만 것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지방 이식이나 이런 것들 하면 또 이제 리프팅 하다가 만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옛날에 이제 실리콘을 많이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공업용 실리콘들을 야매죠, 요즘 야매.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때 그런 거 이제 하면서 이제 같이 제거도 이제 가능한 부분들은 제거도 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죠. 아무것도 모르고 부딪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가면 더 좋죠. 이게 이제 우리가 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조직이 크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또 처짐도 심해지고 빨리 처지거든요. 그래서 리프팅의 효과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리프팅을 해도 좀 빨리 처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난 절개 리프팅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하지 않는 치수 그 정도는 다 괜찮아요. 가끔씩 이제 녹는 실이나 이런 것들, 뭐 초음파 리프팅 같은 거는 사실 괜찮아요. 괜찮은데 필러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녹지 않는 실이라든지 반복적으로 너무 과하게 많이 하는 거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는 레이저로 이제 지방을 이제 녹이면서 이제 지방을 흡입하는 게 사실은 나중에 리프팅을 하는 걸 생각하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하 지방만 딱 이렇게 딱 균일하게 딱 뽑아내면 좋은데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이제 층이 여러 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흡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절개 리프팅 하면 스마스라는 조직을 이제 들어올려야 되는데 이 스마스라는 조직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저희가 당겨 올려서 고정을 시키면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정도 뭐 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 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스마스라는 조직 자체가 거의 없거나 되게 종이짝처럼 얇아져가지고 뭔가 리프팅을 하기에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가끔씩 있어요. 네. 그거죠, 아큐스커프. 네, 아큐스커프라든지 그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네.